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대한 얘기인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파운드리 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1.4나노 파운드리를 라인을 증설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화성하고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라는 거는 뭐냐면 반도체를 설계는 잘 하는데 공장이 없는 거, 팹리스라 그러죠. 팹이 없는 회사, 거기서 설계를 잘해서 반도체를 생산만 하는 그런 회사, 대표적으로 TSMC하고 삼성하고 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 전자 그 회사들이 OEM 했던 걸 기억하면 됩니다. OEM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대표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사로부터 오더가 없으면 공장을 못 돌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평택 캠퍼스에 파운드리 라인이 50%가 셧다운이 됐죠. 왜 그랬어요? 수율도 문제이지만 고객사로부터 오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에 이제 한번 간추려 보면은 TSMC는 미국 애리조나 팹에서 28년부터 1.4나노를 적용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에 1.4나노 시험 라인을 설치를 하고 27년부터 생산할 것이다. 인텔은 26년도에 1.8나노로 CPU를 생산할 계획이다 했는데 시장에서는 인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자꾸 바뀌고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 부분은 지금 부도가 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2나노를 자기들이 설계는 했지만 생산이 안 돼서 TSMC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TSMC의 A14는 1.4나노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성능이라든가 스피드가 10에서 15%, 그 다음에 이렇게 전력이죠. 파워 리덕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도 이렇게 좀 작아지고, 하여튼 이 나노가 점점 초미세화 될수록 반도체 성능은 좋아지는데 그만큼 생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라든가 TSMC라든가 인텔이 1나노 반도체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2나노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생산될 예정인데 벌써 1나노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1나노는 1.8, 1.6, 1.4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나노 얘기만 나오고 있고 아마 그 중간에 한번 걸쳐가는 1.8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는 지난 23일 날 실리콘밸리에서 1.4나노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칩을 28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14 1.4나노입니다. 완전한 노드 전환 기반의 차세대 첨단 실리콘 기술이며 N2 2나노죠. 대비해서 속도는 최대 15% 빠르고 전력 소비는 30%,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1.23배 하향선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 누가 제때 잘 생산할 수 있는가? 이게 참 관건이죠. 여기 보면 작년 4분기입니다.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인데 대만이 TSMC가 67.1%입니다. 독점적입니다. 독과점이죠. 이렇게 되고 삼성전자가 8.1입니다. 그 다음에 SMIC 중국이죠. 5.5%. 중국이 지금 파운드리 산업이 굉장히 번성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 팹리스가 3,000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팹리스가 150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에서 자꾸 규제를 하니까 중국의 이 파운드리 사업은 굉장히 커질 것이고 삼성의 지금 새로운 사장인 한진만 사장이 중국의 레거시 파운드리 오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UMC가 있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이건 미국입니다. 기타의 자잘한 파운드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게 8.1%인데 삼성전자의 과거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대형 고객사 수주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요. 구글에서도 받았어요. 그리고 4나노 수율이 개선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4나노 제품들은 하여튼 그 수율이 한 80% 정도에 도달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적된 적자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1년에 그냥
적게는 3조 원에서 많게는 한 4조 원 정도의 적자를 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좋은 실적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주요 이제 경쟁사들이 합종 연행이 이뤄져서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인텔이 지금 부도나 뭐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니까 TSMC하고 파운드리 협력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때는 TSMC가 인텔의 지분을 20%를 인수를 하고 기술 협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이 보도가 나왔더니 TSMC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검토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건 1일 전이죠. 1일 전에는 인텔의 CEO 리프탄이 또 이렇게 조금 약간의 또 뉘앙스를 또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삼성 파운드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입니다. 2019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19.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그 4분기에 8.1%였으니까 2배 이상의 점유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가 머지않아 20%가 될 것이다. TSMC가 48.1%였으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133조를 투자를 해서 시스템 반도체 1등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그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그냥 점유율을 쫙 깎아먹고 있는 거죠. 꾸준히 감소를 한 거죠. 꾸준히 감소를 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15.8%, 23년도에 9.1%, 24년도 이제 4분기에는 8.1%까지 급전직합니다. 그냥 내려 꽂아버린 거예요. 이게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파운드리가 지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분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온갖 얘기가 나오지만 이재용 회장은 삼성 파운드리를 살리고 하는 마음은 아주 뭐 투철합니다. TSMC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결국 작년 4분기에는 격차가 59%까지 달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에 이제 큰 것 중에 하나는 엑시노스 2500, 2600이죠. 갤럭시 S25나 26은 내년이지만 여기에 들어간 AP가 파운드리인데 이걸 못하니까 전부 퀄컴을 쓰다 보니까 파운드리 점유율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파운드리 점유율이 하락 원인은 파운드리 점유율은 수율이 부진해요. 그래서 3나노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 말에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해서 만든다고 떠들썩했지만은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수익이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의 3나노는 망했어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이 이탈한 거죠. 뭐 옛날부터 한다면 인텔이 빠져나가고 구글도 빠져나가고 뭐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택 캠퍼스 P2 EUV에 1.4나노를 증설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공개한 사진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P3에 페이지 3에 또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여기입니다. 요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에서 강혜령 기자가 좀 전에도 제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평택 사업장이 1.4나노 시험 라인, 파이럿 라인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공정 라인을 증설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4나노 공정을 TSMC보다 1년 빠르게 27년부터 양산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TSMC는 1.4나노를 2028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1.8나노를 한번 걸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1.4나노를 27년 내후년이죠. 자, 요게 이제 평택 캠퍼스 P2 EUV입니다. 제가 이것도 삼성전자에서 나온 사진을 제가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P2 EUV는 이렇게 하부층이 있는데 S5 페이지 1, S5 페이지 2라고 이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폭이 176.6m, 높이가 101m, 폭이 160.6m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게 한눈에 이렇게 다 잘 보이실 겁니다. 여기는 이제 P2 사무동이죠. 11층. 여기가 이제 복지관이죠. 요거는 5층. 여기 이제 P2가 있고, 여기 P1이 있고, 여기 P3가 이제 건설 중이었죠. 이게 사진이 한참 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주차 타워로 가는 브릿지죠.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뭐 이게 파일럿 라인, 시험 라인이라서 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 의미로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여기에 지금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경제신문에는 평택 캠퍼스에서 1.4나노 시험 라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강혜령 기자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P2에서 저는 P4 이제 페이지 2에서 P4 이제 페이지 2가 5월 달부터 마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P4 페이지 2에서 1.4나노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P2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존의 뭐 EUV를 가지고 할지 아니면은 하이 NA EUV를 가지고 할지 아니면 차세대 EXE 5200이라 아직 이거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이엔A EUV는 삼성이 들여왔어요. 이거는 ASML에서 5대만 생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생산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걸 가지고 생산할지 모르지만은 삼성전자 일단은 로드맵을 잡아놓은 겁니다. 인텔은 1.8나노 뭐 18A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텔의 말은 시장에서 잘 안 먹혀들어요. 왜냐하면 말하고 실제 생산하고 잘 안 되니까. 삼성도 뭐 비슷하죠. 뭐 3나노가 그렇게 GAA가 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참,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는 삼성이 지금 4나노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나노에서 이어서 하반기에 이제 하이엔A EUV를 가지고 2나노 양산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